아주 재밌는 뉴스를 접했는데요. 미국 나사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2050년이 되면요. 달나라까지 엘리베이터가 연결이 돼서 자유롭게 달나라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 2050년 두 분의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가능해요. 저는 2050년이면 네. 90살이니까. 네. 뭐 내가 네. 140살까지 살 건데. 네. 근데 켄 박사님은 안타깝습니다. 나이는 쓰셔도. 그때까지 살아계셔도 체력은 안 되실 것 같아요. 아니, 살아계실 것 같긴 한데, 체력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망상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아, 그러세요? 망상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럼 송경아 씨하고 나하고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별로 바람직하지 않게. 네, 달나라까지 왔다 갔다 하면 뭐가 좋을까요? 글쎄, 나도 그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뭐 볼 게 있을까? 네. 달에서 지구를 보는 그 재미겠죠? 네. 그거 이외에는 뭐 별로. 네.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네. 팔공산을 크게 그린단 말이에요. 팔공산, 20개짜리를. 그리고 달이 있잖아요. 그 밑에가 검었고, 네. 지구고, 거기다가 가느다란 다리를 그려놓는 거야. 네. 그 층기를 그려놓든가. 그런 멋있는 작품이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상상력을.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대신 사다리를 생각하시는. 뭐 층층대가 근사할 거야, 미학적으로. 그렇죠. 사다리보다 층층대가 이렇게 그려놓으면 네. 사람들이 다 달로 가는구나.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예술로 승화되는 것이 바로 명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명작 공개하겠습니다. 유럽 건축 양식의 보고, 빈. 화려한 왕궁은 빈의 상징이다. 대제국 오스트리아의 영광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장식들. 그런데 그 맞은편, 왕궁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건물이 있다. 바로 로스 하우스다. 대리석으로 만든 입구를 제외하곤 화려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건물. 건축가 아돌프 로스의 작품이다. 로스는 외관이 화려한 건축 양식에 염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빈 최초로 장식 없는 건물을 지었다. Es war ein Miethaus, erstellt von einem Schneider, von einer Schneiderfirma, von einem sehr eleganten Schneider, der unten sein Geschäft haben wollte und oben eben Mietparteien. 100년이 지난 지금 로스하우스엔 양복점 대신 은행이 들어섰다. 변한 건 사람뿐. 로스하우스는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다. 소박해서 오히려 눈에 띄는 건물. 로스하우스는 새로운 건축 시대를 예고하는 작품이었다. 오늘은 음악의 도시가 아닌 건축의 도시 오스트리아 빈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로스하우스요, 이 풍경도 그렇고 뭔가 느낌도 그렇고 굉장히 밋밋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경아 씨는 어떠신가요? 제가 예전에 뉴욕에서 네. 한 1년 반 정도 산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가보면 대부분의 뉴욕 건물들이 다 저런 형태예요. 굉장히 모던한데 네.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저게 1층은 좀 화려하고 2층부터는 되게 모던하고 심플한 스타일로 그래서 저런 건물은 사실 미국 가면 많이 볼 수 있는데 좀 의아하네요. 그렇죠. 예. 네. 어떤 우리나라에도 저런 형태의 건물들 참 요즘 많아지는데 이게 뭐 명작이에요? 아니 근데 저것만 보면 뭐 그게 새롭게 네. 없을 것 같은데 이 빈이라고 하는 전체 도시를 가서 보면요. 네. 저 건물이 정말 특이해요. 그러니까 거기 빈의 그 링슈트라스라고 해서 이렇게 새로운 건물들 막 시도하고 다 화려한데
거기에 갑자기 저런 게 뚝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느낌이잖아요. 맨날 양식 먹다가 짜장면 먹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네. 조 교수님 개인적으로 이 건물 마음에 드세요? 들고 자시고 간에 저는 도대체 이 건물을 왜 우리 명작 스캔들의 그 앞부분, 그 스캔들, 제1 부분으로 스캔들이라고 그래요. 자꾸 스캔들. 네, 스캔들. 자꾸 스캔들 그러지 마세요. 지금. 그게 궁금해서 네. 이 PD 보고 이게 무슨 이유로 이 건물을 선택했느냐. 네. 김광현 교수가 언젠가 이 건물에 대한 얘기를 하자. 맞아요. 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김광현 교수한테 물어봐야 돼. 저 프로의 이름이 명작 스캔들이잖아요. 네. 근데 이 건물은 20세기, 그러니까 근대 건축이 만들어서 우리 시대 건축의 적이에요. 지금 보면. 우리 주변에 밖에 나가면 다 저런 시의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건물이 나타났을 때 최대의 건축의 스캔들 사건이 사건이 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프로의 이름에 가장 맞는 건물이 아마 저 건물이 아닐까 해서 한번 해보는 게 그게 어떻겠습니까? 건축사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까? 이건 건축사에 나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저게 시작이죠. 우리 근대 건축의 시작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런 느낌이 가장 장식이 없는 건물을 가장 선호하는 편이에요. 켄 박사님 사시는 집하고 분이 좀 비슷해요. 비슷하죠. 벽이나 이런 데가. 예. 지금 거의 들어가니까 똑같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네요. 예. 그러고 보니까 입구나 이런 게. 예. 우리 아돌프 로스라는 건축가 이름도 굉장히 생소한데요. 이 사람은 어떤 건축가였어요? 뭐 로스하우스를 지은 건축가죠. 네. 아니 근데 이름이 무지 길어요. 아돌프 프란츠 칼 빅토르 마리아 로스 네. 이렇게 됩니다. 본명이. 예. 이 로스가 태어난 곳이 지금은 체코 땅인데요. 빈의 세기말 위인들의 어떤 보고와 같은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빈의 세기말의 정신의학을 창설한 지그문트 프로이트도 모라비아 출신이고 세기말 작곡가인 구스타프 말러도 모라비아 출신이고요. 또 유전 법칙을 발견한 맨델도 모라비아 출신이고 또 이 슈트라우스의 라데츠키 행진곡을 소재가 된 라데츠키 장군도 모라비아 태생이고 근데 위인들이 굉장히 많이 탄생한 동네 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유 박사님이 모르는 게 없어요. 뭐 가게 이름까지 다 그러니까, 외운다고. 네. 근데 부인 이름은 어떻게 돼요? 부인 이름은 외우면 이름을 되지. 안 부르고 여보 자기 부르니까. 그렇죠. 이름 모르죠. 네. 실제로 가서 보니까 이렇게 많이 튀나요, 저 건물이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맞은편에 있는 호프부르크 왕궁이 있는데 그 호프부르크에서도 미샤엘러 토어라고 해서 미샤엘 광장 쪽으로 나가는 문이 있는데요. 주변의 건물들이 너무 장식성이 뛰어나니까 너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은 위화감이 느껴지는데 또 내부에 들어가도 상당히 또 충격적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빈이 유겐트 스틸이라고 그래갖고 새로운 막 장식미를 막 추가하던 시기예요. 거기에 또 체체시온 해갖고 분리파 나오고 뭐 이렇게 장식을 없애자는데 걔네들도 또 장식을 한다고 가서 보니까 근데 느닷없이 이제 로스라는 사람이 나타나갖고 싹 제거해버리니까. 자, 스캔들이 뭐예요, 지금? 궁금해서 아주 미치시겠죠. 네. 네. 스캔들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로스의 이 작품에 어떤 스캔들이 숨겨져 있을까요? 확인해 보시죠. 로스하우스는 100년 전 건물이지만 그 디자인은 매우 현대적이다. Well, I think it's a pity that a building like this is here in this beautiful old area around the palace. Der Stil alleine, würde ich sagen, ist schon wunderschön. Jedoch zur Umgebung, zum Stil Hofburg und zur weiteren Peripherie passt es eigentlich nicht ganz dazu. Ja, es ist jetzt eine Mischung aus modern und alt. Ja. Also vom Gefallen her ja. Es ist einfach was anderes. 그런데 이 시대를 앞선 건물은 건축 중단 위기에 처했었다.